네, 이 늦더위가 지나가고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. 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예방 접종의 경우 어린이는 지난달 20일부터 또 임신부는 이달 2일부터 그리고 어르신은 이달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자, 이 가운데 어르신은 코로나 백신과 동시 접종을 또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 겨울철 독감 예방 접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. 먼저 이 관련 일정부터 좀 알아볼까요? 네, 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에서 2025년 하나 이제 절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사이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2024년 9월 20일부터 2025년 내년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. 이번 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6개월에서 13세 사이의 어린이와 또 임신부,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이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는 또 그 가운데서 2회 접종이 원칙이라고 하고요. 또 우선 9월 20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들의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, 과거에 접종한 경험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을 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가 대상이라고 하고요. 또 10월 2일부터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또 임신부가 무료 접종을 받고 있는데, 임신부가 독감에 걸리면 이 태아와 산모 모두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 세계보건기구는 임신부의 독감 예방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 독감 예방 접종 뭐 어떻게 되나요? 네,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일부터 이 겨울철 독감 예방 접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. 이 같은 날부터 이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시작됐으니까 이 방역 당국은 두 백신을 모두 맞을 경우 두 질병을 각각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 접종하는 것이 좋다.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. 네, 예, 아무래도 요즘은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을 또 쉽게 접할 수가 있어서 예방접종 기간이 시작되면 좀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? 네, 이 실제 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첫날에는 이 대상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처럼 이 초기에 이 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1일부터 또 70세에서 74세 사이의 어르신은 10월 15일부터 또 65세에서 69세 사이의 어르신은 10월 18일부터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. 다만 이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니까 언제든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되지만 아무래도 이 연세가 많을수록 이 건강상 더 취약할 수 있으니까 먼저 기회를 드리자는 그런 권장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먼저 전화를 한 통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이 독감 백신을 맞게 되면 그럼 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좀 효과가 있나요? 네, 통상적으로 이 독감 백신을 맞으면 2주 후 이 방어 항체가 형성이 되는데 이 건강한 성인의 경우 이 접종으로 인해 70에서 90%까지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감염 예방 이외에도 이 중증과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. 그래서 이제 국가가 어린이, 임신부, 또 어르신처럼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들의 경우 무료로 독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거죠. 네. 자, 뭐 코로나19 백신도 그렇지만 이 독감 백신을 맞고 뭐 부작용이 있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은 주로 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? 네, 독감 예방 접종 후에 가장 흔히 나타나는 이상 반응으로는 이 접종 부위가
발적, 그러니까 빨갛게 부어오르는 이제 현상이 있고요. 또 그 부위에 또 통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하루나 이틀 정도 안에 사라진다고 합니다. 다만 이 과거에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긴 일이 있거나 또 약이나 음식물 혹은 이 백신 접종으로 두드러기라던가 또 발진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적이 있는 분은 전자 예진표를 작성할 때 있다. 그런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나 이상 반응이 있다. 이렇게 표기하시면 그에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지난 이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또 국민들이 뭐 백신의 이름이라든지 뭐 종류, 뭐 또 어느 국가에서 이 만들었는지 이런 관심을 또 가지게 됐는데요. 이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좀 어떤 백신들이 사용이 되나요? 네, 이 독감 예방 접종에는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약물이 포함된 사가 백신이 쓰인다고 하는데요. 이게 지금 1770만 회를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네. 1170만 회를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고 했는데요. 자, 이 어린이나 임산부 또 어르신은 이게 무료 백신 접종 대상자잖아요. 그러면 이 밖에 뭐 저희 같은 일반 다른 분들은 뭐 무조건 유료로 접종을 해야 되는 건가요? 네, 일단은 이제 그분들을 제외한 뭐 일반 이제 성인들은 이제 유료 접종이 원칙이긴 한데 네.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 개별적으로 취약계층의 범위를 더 넓혀서 독감 예방접종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울산을 포함해서 이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14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 가운데 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든가 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, 또 국가유공자 중에서 이제 본인, 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같은 분들에게는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독감 예방 접종은 주로 뭐 어디에 가서 이 접종을 하면 되는지 궁금한데요. 보통은 뭐 그 지역에 있는 보건소를 많이 떠올리잖아요. 좀 어떤가요? 네, 말씀하신 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그 지정받은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. 그 지정 의료기관에서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 수가 있는데, 이 접종이 가능한 보건소라든가 이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이 예방 접종 도우미 홈페이지라는 곳이 있어요. 예방 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 가셔서 예방 접종 관리 탭을 누르시고 지정 의료기관 찾기 요 메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독감 예방 접종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뭐 신분증인데요. 이 신분증 뭐 어떤 게 되는지 그 범위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신분증이 없는 뭐 유아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걸 챙겨 가야 하는지도 좀 알아보죠. 네, 이 접종 시에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, 그 중에서 이제 어린이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국민건강보험증으로 대체하시면 되고, 임신부는 이제 산모 수첩을 지참하시면 됩니다. 신분증의 범위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또 공무원 신분증, 청소년증처럼 이 국가나 지자체가 발급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고요.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또 유아나 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등록등본, 국민건강보험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이 무인 발급기로 이 두 가지 서류를 모두 발행할 수가 있고요. 또 인터넷으로 정부24에 접속하시면 무료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또 요즘은 이 국가 건강 검진을 받기 전에 미리 이 자신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건강 상태를 입력해서 또 제출하게 되는 그런 사전 절차가 있더라고요. 이 독감 예방 백신은 어떤가요? 네, 이 독감 예방 백신 접종도 이 사전에 전자 예진표를
작성할 수가 있습니다. 올해부터 접종자가 이 사전에 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예진표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. 이 전자예진표는 이 병원 방문 전에 이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작성할 수가 있고요.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접종 당일에 작성한 예진표만 유효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, 또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접종할 경우에는 각각의 전자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행하는 전자예진표, 이건 어떤 내용으로,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? 네, 이 독감 예방접종 예진표는 10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접종 대상자는 이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10가지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. 또 일부 장애인과 어린이처럼 이 본인의 의사 표현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나 보호자가 대신 답변할 수 있고요. 이 10가지 질문을 살펴보면 현재 아픈 곳이 있는지, 또 백신 접종과 관련된 발질이나 알레르기가 있는지, 또 선천성 기형이나 또 장기와 관련된 질환이 있는지, 또 암이나 백혈병과 관련된 면역계 질환이 있는지, 또 최근 3개월 이내에 스테로이드제라든가 항암제,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, 또 최근 1년 동안 수혈을 받았거나 또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받은 적이 있는지, 또 최근 1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을 한 일이 있는지, 임신 중이거나 또 임신 가능성을 묻고 있는데, 이 질문에 맞춰서 자신의 상황을 체크하시면 그에 맞게 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전자예진표의 그 질문과 답변 내용을 보고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, 예를 들면 뭐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? 예를 들어서 이 심한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감기약도 그에 맞춰서 용량과 약물 종류를 조정하게 되는데요. 이 독감 예방 주사도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테고요. 또 유방암 치료 후에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은 이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투여해야 하는데, 이처럼 여러 질환에 따라서 이 독감 예방 주사도 그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거죠. 네. 자, 이 미리 전자예진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가면 뭐 당연히 시간이 절약되겠지만 또 뭐 개인마다 사정이 있어서 전자예진표를 미리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 하나요? 그런 경우에는 이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하시면 이 아이패드 같은 장비를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. 아마 대개는 이제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, 거기서 작성하셔도 무방하지만 이 사람들이 몰리는 날이나 시간대에는 아무래도 그만큼 지체될 수 있으니까 미리 전자예진표를 작성한 뒤 제출하고 방문하시는 게 본인에게는 이득이 되겠죠. 네. 자, 그리고 이 무료 접종 대상자가 아닌 분들, 이분들이 독감 예방 백신을 맞으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비용이 좀 얼마나 드나요? 네, 성인 기준으로 의료기관마다 차이는 있는데요. 보통은 2만 원에서 4만 원 이내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, 이렇게 밝혔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지금부터 내년도 4월 30일까지 접종할 수 있는 독감 예방 백신, 그리고 올해부터 처음 도입한 전자예진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 해마다 반복되는 독감 그리고 코로나19 재유행을 고려해서 미리 이 예방접 백신을 맞고 건강한 생활을 또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. 자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